요즘에 뭐 유행어죠. 자존감. 아, 그 자존감 어떠한 낮은 사람들의 유형. 그런 유형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자존감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이 세 가지가 많이 이렇게 섞여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아, 저 사람 되게 자존감이 높아. 이거랑 저 사람 되게 자존심이 세. 이거랑은 되게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되게 세게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이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네네. 자존심이 세다고 보통 말은 하는데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허약하니까. 내가 나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안정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이 존중해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의 회장님이 네.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네. 작은 차를 타고 가요. 네. 근데 누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그만 거 타고 다니냐. 되게 가난한가 봐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네. 뭐 어떤 감정이 화가 막 날까요? 트위터에 바로 글 쓰죠. 바로 너 죽여버리겠다 네,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글 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뭐지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네네네. 가던 길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굉장히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이 정말 안 입고 안 쓰고 모으고 해서 경차를 정말 어렵게 마련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몰고 가는데 누가 뭐 그런 거 조그만 거 콧구멍만한 거 타고 다니냐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아주 굳건한 팩트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 누가 건드렸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직은 확신이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게 바로 자존감 문제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이 낮으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 내세우는 거.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높이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사실 딱 한 개예요. 말 그대로 내가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확신이 왜 없는가? 우리가 자존감은요, 아주 아기 때부터 생겨요. 만 3세 사실 거의 많이 완성이 돼요. 상상이나 되세요? 만 3세예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존감도 만 3세 대부분 형성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 6세면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 6세까지 자존감의 어떤 기본 근간이 거의 다 형성이 돼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70%가 거의 다 그대로 이어져요. 즉 그 얘기는 30%는 바뀔 수도 있어요. 되게 좋았던 자존감이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형편없던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자존감이 형성돼? 아까 부모 교육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육 방식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막 우리 마술사님이랑 대화하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막 되게 높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네. 네. 아니 근데 되게 열심히 들어주니까 내가 막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내가 되게 얘기를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이 막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즉 아이랑도 똑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막 엄마한테 막 뭐 놀아줘. 엄마 이렇게 해줘. 엄마 나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어. 막 얘기하는데 막 엄마 열심히 들어주고 놀아달라고 뭐 같이 막 정말 친구처럼 놀아주고 하면 아이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은 어릴 때 많이 형성이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대화 많이 해주고 많이 놀아줘라. 그게 그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우리 가족한테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랑 놀아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다 쌓이는 거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든 이가 그런 좋은 그럼요. 부모님에서
그렇게 그 그렇죠. 올바른 양육 방식으로 키워진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성인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 복불복으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복불복인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좋은 자존감을 갖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하, 저는 그 배우자,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마지막이 이제 좋은 멘토. 멘토,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종교의 어떤 신일 수도 있고 네네네. 어떤 정말 어떤 내 인생을 바꾸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즉, 세 번째 방법으로 1번을 못했다. 그러면 2번 또는 3번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사실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존감을 점점 낮추게 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자존감이 점점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이 사람이랑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내가 더 못난 사람 같고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이러면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을 제가 찾아뵙고 하고 싶었어요. 제 지인들 중에 연예인들이나 아. 방송을 하시거나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 중에 음. 우울증, 공황장애가 정말 상상외로 훨씬 더 많아서 그리고 그걸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엄청 많고 이게 누구에게 그런 속 깊은 고민을 얘기하는 순간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소문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의 일부 지인들이 그런 결과로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을 해서 결과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제 주변에 그런 증상이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불안하다고 느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식으로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뭐 유도를 해주거나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연예인분들, 지인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또 특성이 또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인격의 종류가 있거든요. 네. 크게는 세 부류.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작은 이렇게 몇 개씩 부류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연예인들한테 정말 많은 성격이 이제 연극성 성격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성격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 두 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사실 취약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 앞에서 계속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내 내면을 본다기보단 내 어떤 외적인 것만 자꾸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것 같고 뭔가 그거에 막 일거수일투족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완전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고 또 어떤 내가 뭐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되고 비교가 계속되고 이제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공개적으로 뭐 알려질까봐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도 전혀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뼈가 부러졌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치료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네,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거 갑자기 막 나를 공격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약간 그 경계성 성격의 특징이긴 해요. 즉 이제 경계성 성격이 특징이 있는 분들 중에 이게 감정의 불안정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또는 어떤 공격성이 나왔을 때 과도하게 그게 분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약간 스스로를 좀 자해를 좀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물론 근데 연예인들한테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일반인 중에서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우울증 굉장히 심했을 때 죽음에 대한 그 자살 위험도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약한, 강도, 중간, 중증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도가 낮을 때에는 약할 때에는 그냥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냥 어떠냐면
그냥 별로 안 살고 싶다. 뭐 그냥 지금 죽어도 내가 별로 여한이 없다. 별로 삶에 별로 뭐 애착이 없다. 요 정도예요. 그게 낮은 강도. 그 다음 중간 강도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죽는 방법을 검색도 해보고. 그게 이제 중간 강도. 굉장히 그 높은 위험한 강도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요. 약을 사서 먹은다든지 꼭대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강도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강도에 이르르면 매우 위험한 사인이기 때문에 긴급히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사인이 보였는데도 왜 저러냐 이렇게 막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될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정말 우울증이 있다면 정말 치료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특징, 어떤 뭐 성격 장애, 인격 장애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상담 치료도 정말 집중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술 이런 거 특히 술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혼술을 많이 해요 다들. 술 먹고 뭔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우울증 약이랑 술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이게 잘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3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나랑 가까운 사이고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계속 있는 거죠. 즉 한결같이 계속 뭐 따뜻하게 뭐 밥 잘 먹었냐. 좀 아주 그냥 일상적인 거지만 한결같은 느낌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관계로 남아있는 거 정도 이외에는 사실 뭐 딱히 어떤 묘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네.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떤 자존감 문제라든지 인격장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우울증은 그래도 질병이기 때문에 인격장애나 자존감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치료가. 접근이나 치료가 어떤 성격장애 문제라든가 자존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쌓여온 문제라서 그걸 해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사실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가까울 수 있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 수 있고 부모 간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게시판에 올려진 자가진단법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얼른 상담을 또 받아보시고 의심이 된다면 혹은 주변인들이 그런 의심이 된다면 이 뭐 영상 한번 같이 시청을 하시고 혹은 또 주변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그 원장님 유튜브 여기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더 깊은 정보,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이 유튜브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이 영상 많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너무너무 도움됐어요. 원장님 너무 멋져요 라면서 많은 칭찬 댓글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